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치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언제 소개해 드릴까 많이 망설였는데요. 바로 권여선 소설가의 안녕 주정뱅이라는 단편집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저는 좀 특별한 버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표지가 좀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녕 주정뱅이 책을 찾으시면 이 표지가 아니라 주정뱅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그런 하얀색 표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애정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라서 저는 참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읽고 또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그리고 전에도 어디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목이 안녕 주정뱅이라는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확 끌렸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여선 작가입니다. 제가 권여선 작가의 글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권여선 작가는 1996년에 등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푸르른 틈새라는 장편소설로 1996년에 등단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레몬이라든지 토우의 집, 그리고 레가토 등의 그런 장편소설도 썼고 또 여러 단편집에 자신의 단편을 실기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젊은 사람이었다면 권여선 작가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싶을 정도로 권여선 작가의 글들은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술 마시는 장면이 매우 많이 나와서 제가 언젠가 권여선 작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을 많이 등장을 시키느냐라는 어떤 기자의 질문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안녕 주정뱅이라는 이러한 책을 내게 된 거죠. 이 책은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술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술을 마시는 장면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총 7편이 들어있고요. 네, 7편 모두가 참 깊이 있고 각각의 그런 글의 완성도가 뛰어나서 어떤 것을 읽어도 좀 아쉽지 않은 그러한 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술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뒷부분에 평론가 신영철이 말한 것과 같이 이 책은 어떤 우리의 삶을 견뎌가는 사람들, 견디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또 고단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거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여러 상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인데요. 근데 견딘다는 것을 우리가 페이션스라고 하잖아요. 이 견디는 사람은 우리가 또 페이션트, 환자라고 또 우리가 번역을 하는 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견디는 사람이라는 이 세상에서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 가장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빅터 플랭클이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작가가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7편이 모두 제게는 참 감동적인 글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봄밤일 것 같습니다. 봄밤은 맨 처음에 나온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수환과 영경이라는 43세 우연히 친구의 결혼식에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게 된 지금은 55인 그런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술로 인해서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알코올성, 그래서 치매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 술을 마시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술을 절대로 안 된다고 빼앗으시겠어요?
어찌 보면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돌봄처럼 여겨지지만 이 글에서는 수완과 영경이 둘이 요양원에 머물면서 술을 너무나 이제 술이 고파서 밖으로 나갔다 오겠다는 영경에게 수완이 그러면 나갔다 오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영경을 방문하고자 하는 영경의 언니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이 요양원에 방문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영경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병원, 그러니까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을 떠나려고 할 때 수완이 너무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완은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거든요. 그런 수완에게 내가 며칠 동안 안 들어와도 되겠냐라고 할 때 수완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일주일쯤 편히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경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잠자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영경이 살그머니 다가가 손을 잡자 수아는 눈을 떴다. 가는 거야? 아니. 그럼 안 가? 아니. 좀 이따 막차 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그 전에 책 좀 읽어줄까 해서.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읽어줘. 영경은 가방에서 책과 안경을 꺼냈다. 아주 오래된 새로 쓰기에 부활이었다. 아까 재밌는 데를 읽어서 당신한테 읽어주려고 접어놨지. 그래, 잘했다. 영경은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쳐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끼고 책을 수완의 옆구리 쪽 시트에 비스듬히 걸쳐 놓았다. 그리고 책에 접어놓은 부분을 펼쳤다. 어떤 정치범에 대한 톨스토이의 설명이야. 응. 영경은 계속 읽어나갔다.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노보드보로프라는 혁명가는 톨스토이에 따르면 이지력은 남보다 뛰어나지만 자만심 또한 굉장하여 결국 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그 까닭인즉 이지력이 분자라면 자만심은 분모여서 분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분모가 그보다 측량할 수 없이 더 크면 분자를 초과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분자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놓고 분모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놓으면 그 사람의 값이 나오는 식이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더 많으면 그 값은 1보다 작고 그 역이면 1보다 크고. 그러니까 1이 기준인 거네, 수완이 말했다. 그렇지. 모든 인간은 1보다 크거나 작게 되지. 당신은 너무 똑똑해서 섹시할 때가 있어. 영경이 씩 웃었다. 그래? 너무 간헐적이라 탈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1이 될까? 모르지. 근데 화나. 나는 사람들이 내 병을 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의사들까지도 그런 것 같아. 그럴 때면 심하게 위축돼. 당신 어때? 1이 될 것 같아? 그건 당신이 정해줘. 알았어. 다녀와서 정해줄게. 그래, 그렇게 해. 수아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자신의 병이야말로 분모를 무한대로 늘리고 있어서 자신의 값은 1보다 작은 건 물론이고 점점 0에 수렴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꼭 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는 43살에 영경을 만난 후로 취한 영경을 집까지 업어오는 일 말고 영경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분모가 이토록 확 늘어나기 전에도 이미 분자의 숫자마저 미미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영경에게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다. 영경이 기꺼운 마음으로 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나마 자신의 분자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일이라고, 영경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 수아는 생각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아는 오랫도록 철제공으로 살아왔고요. 그 사람은 파산 선고를 할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건강보험조차 없어서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지만 지금 척추까지 염증이 퍼지도록, 그래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수완에게 있어서 영경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함께 있는 영경에게 영경이 술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갔다 오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영경은 사실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고
또 간경화가 있고, 어떤 점에서는 정말 영경을 사랑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수안과 영경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영경이 잠깐 수안을 내버려 두고 나갔다 온다고 할 때 수안은 그것을 사랑으로, 그리고 영경을 위해서 갔다 오라고 말하고, 영경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영경은 대병 소주를 사고 여관에 들어가서 마시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영경은 요양원에서 수안이 죽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양원 사람들은 어떻게 영경이 그럴 수가 있냐고 처음에는 비난을 하지만, 영경은 돌아와도 아무것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증상 역시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경을 미워했다가도 나중에는 영경마저도 사실은 그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수안을 위해서 버티고 있었구나. 영경도 역시 수안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가 권여선 소설가의 안녕 주정뱅이라는 단편집을 소개하러 가져왔고, 그 중에 한 편인 봄밤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글이다 보니까 더 소개하는데 버벅거린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글은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글은 무엇이 진정한 돌봄인지 또 사랑인지를 어떤 답을 전해준다기보다도 우리에게 좀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영경을 우리가 또 비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게 하도록 용인해준 수안의 사랑은 또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었고요. 항상 오랜 여운을 남게 하는 그런 권여선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